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절 제6공화국의 이후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부터 2010년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2000년대에는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마침내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확대는요. 전문적인 사회복지 행정이 하나의 전문 분야로서 일대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지만은요. 중요한 도전을 받고 있는 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요.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제도의 도입과 시설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요. 사회복지 조직들은요. 책임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기술과 절차를 갖추어야 했고 과거와 같이 빈곤한 수혜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성을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이용자들에게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효과성과 그 비용의 효율성이 확보될 때 정당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제도의 시행은요. 사회복지 기관의 조직 및 시설 관리, 인사 및 재정 관리, 프로그램 관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다루어야 할 영역을 구체화시키고 실천 현상을 관리하는 객관적인 자료 축적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대학교 교육협의회가 2년마다 발간하는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상의 사회복지 행정 교과목 부분에서도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사회복지 행정의 공통 영역을 제시하여 시대적인 요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요. 2000년도 초반에는요. IMF 체제의 영향으로 산업화 이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와 대량 실업,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사회 안정망 확충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복지 국가의 기본 틀을 갖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분야에서 사회복지 행정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제도의 도입이 기본 틀을 갖춘 시기고 시설 운영위원회 그래서 설치가 되고 시설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성과 책임성 이것은 이용자의 바람직한 변화인 효과성과 비용의 효율성을 갖추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는 조직이라든가 시설, 또 인사라든가 재정, 프로그램의 관리, 지역사회 관계 등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을 구체화한 것이 1999년에 첫 시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1999년에 도입이 되어서 2000년에 시행되는 우리가 국민기초 생활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과거에 시의 대상으로서의 보호 대상들이 수급권자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요보 대상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복지 행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과거에 시의 대상으로서의 보호 대상자들이 수급권자가 되어서 권리성이 강화되었고 수급자 범위의 확대로 인해서 그 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활 지원 계획과 연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회복지 행정을 전공하는 학자들이요. 1999년
3월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를 창립하고 정기학술지 한국사회복지행정학을 발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99년에 3월 27일에 개최된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학술대회에서는요. 그 기획 주제를 21세기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과제로 정하고 장래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돌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이후 매년 2회마다 어떻게 학술대회와 학술지를 발간하여 학자들과 실천 분야의 행정가들의 연구 발표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고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사회복지행정의 획기적인 전환점과 시의 대상은 수급권자, 권리성과 강화,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천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고 자활지원 계획과 연계를 가지는 그러한 틀을 갖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2003년부터는 국가시험 제1회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1급 자격증을 교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국가시험에 관련한 업무를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직 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시험 관리와 자격증 교부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의 위탁은요, 의사나 약사 등 타 전문직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행정 및 자격 관리와 동등한 전문직으로서 행정 및 자격 관리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는요, 산업인력공단으로서 시험 업무가 이관되었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재교육과 보수교육에 치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주요 사회복지 행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이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보건복지부는요, 지역사회의 공공 또는 민간 분야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시군 군의 공공 또는 민간의 복지 공급자, 수요자 간의 연계,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시범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요, 공공과 민간 그리고 주민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로서 지역사회 복지를 현실화하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당해에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시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계획이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을 해서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수립하고 시행하고 규정 신설은 공공과 민간의 복지 공급자, 수요자 간의 연계 협력기구,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거버넌스, 공공경영 실천기구와 시군구 지역 단위로 설치를 하고 복지자원의 확충과 효율화, 서비스 간의 연계를 도모하고 대상자의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와 공공, 민간, 주민과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는 것이 뭐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서요, 2003년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제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사무소 시범 사업을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로 추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범 사업의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중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주민생활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부터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서 서비스로 전달체계를 도입하고요. 기초자치단체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요. 2006년부터 공공부문의 복지정책 평가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준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요.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 질 퀄리티의 제고와 그 효과의 향상 및 복지보건 행정 환경의 탄력적 대응과 자율과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본부, 팀제로 개편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교육훈련과 성과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를 추구하고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복지 담당 직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업무 전자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지 행정 정보체계 구축의 기반을 형성하였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인센티브, 이것은 특별 지원금이라고도 하지요. 제공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표준 설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평가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 관리센터, 그래서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센터는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표준을 설정함과 아울러 체계적인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거니와 복지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사용에 기여함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함축된 단어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2006년 7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전달 체계를 도입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주민생활 지원국을 설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07년도 사회복지 업무 전자화 규정을 신설하고 이것은 사회복지 행정 정보체계 구축과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평가하고 수행기관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시행한 것이 주민생활 사무국을 설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08년에는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던 가족 및 보육행정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되면서 그 행정은 범위가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는요. 업무 보고에서 일자리, 기회, 배려를 중심으로 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복지 안정망을 확충하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이라든가 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복지 안정망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제시하였지만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지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2008년도에는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라든가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등의 시행으로 노인복지 행정의 범위가 보다 확대됨과 동시에 다문화가족 지원 행정이 요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2009년도에는요. 보건가족복지부는요. 선제적 위기 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희망복지 지원단을 설치하고 기초보장관리단과 시범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성과 중심의 예상 방식을 도입하고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이 확대되어서 그 재원 확보를 위해 잠자고 있는 가용재원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자활기금, 보건기금, 휴면예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기초보장관리단은요. 기초생보할 제도에 적정한 급여관리 강화 및 수급자의 권리 규제를 위해서 2009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6대 권역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 시스템과 사회복지 업무 전자화를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을 담당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설립한 것은 사회복지 행정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소득 재산 조사의 간편화 및 자동화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여겨졌고요. 각종 사업별로 분산된 복지급여 정보가 개인별 통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었고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례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축된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건복지부 가족부로 명칭 변경은 2008년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이것은 가족 및 보육행정 업무를 이관해서 현행 보건복지부로 조직을 개편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제도는 1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7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9월, 그래서 2009년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그래서 기초보장관리단 시범사업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성과 중심의 예산 방식을 도입을 해서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제공 방법의 확대 등을 실시했다라는 구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요. 장애인 연금 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센터가 도입이 되면서요. 장애인 복지 행정 업무가 확대되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속에 포함됨으로써 보호관찰 행정이 사회복지 행정에 편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분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7,000명 증원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에는요. 사회보장기본법이요. 전부 개정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개정 사회복지사업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지도록 함과 아울러 사회복지 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등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서비스 최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행정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제도, 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도, 장애아동 복지 지원 제도의 도입과 입양 행정의 전환으로 그에 따른 행정이 제도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전부터 개정된 사회보장 기본법의 시행은 한국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또 재정립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사회보장 제도는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국민의 보편적 생애 주기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제도를 사회 서비스로 포괄하여 확대하고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인 평생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라든가 사회 서비스 보장, 소득 보장 시책을 마련해서 사회보장 급여 관리 체계의 구축과 운영과 사회 서비스 품질 기준 마련이라든가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사회보장 관련 통계와 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운영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 및 그 질의 보장이라든가 각종 급여와 서비스 관리 체계에 따라서 공익 이사 제도와 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공익성, 민주성,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관리가 요청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축된 단어로 보자면요, 2011년 장애인 연금 제도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도입이 돼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포함되고 이것은 보호 관찰 행정이 사회복지 행정에 편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에는요, 사회복지 사업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이것은 인권을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행정이다. 그래서 인권 침해 예방과 차별 금지라든가 인권 옹호, 공익 이사 제도, 그래서 외부 추천 이사 제도에 일부 개정했다라는 거죠. 2012년도에는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전부 개정했는데요, 2013년에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한국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및 재정립,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하고 국민의 보편적 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 서비스,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인 평생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하는 그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에는요, 희망복지지원단은 현재까지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 중점으로 2014년에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이 돼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요, 행복이음, 그래서 개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소득과 재산조사의 간편화 및 자동화, 각종 사업별로 분산된 복지급여의 정보의 개인별 통합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고 공공 및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효율적 자원 활용 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요, 어떻다?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사 중복 사업의 통합을 조정하고 이것은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중심으로 해서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복지 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를 확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완전 개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에 이제 어드레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복지 허브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복지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동단위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 관리 등 지역사회 복지 중심의 복지 행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 7월에 출범한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정보 시스템을 확충하고 2016년도에는요,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복지 기능을 강화해서 동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동단위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을 강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해서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 안정망 구축을 통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주거 지원이라든가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고 가사 지원, 건강의료, 소득, 일자리 지원 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도입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지원과 공공후견인 도입 등 사회통합이라든가 아동의 지역사회 가정보호 중심의 자립지원, 노인의료, 요양치매 등을 통합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복지체계의 구축이다. 내용을 들여다보자면요, 통합사례 관리라든가 방문 건강관리 강화와 전담 공무원의 확충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서비스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